이 시간에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누가 부자가 되는가? 그거 다 아는 것 같은데 물으면 얼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즉 누가 부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브라 효과, 요거 외워두세요. 그냥 코브라 효과.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게 하든가 또는 좋은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어떤 유인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 같은 것이 가장 좋은 예예요. 어떤 판매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보다 더 많이 파는 사람은 성과급 얼마 주겠다.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보다 잘 이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게 유인책인데, 인센티브인데, 인센티브에 유인책의 역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유인책을 썼는데,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또는 본래 성과보다 더 나쁘게 성과를 가져오게 하는 유인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국가건 기업이건 조직이건 또는 사설 단체에도 그런 perverse incentives라고 하는데 요 유인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대표적인 예가 코브라 효과입니다. 자, 코브라 효과.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했을 때 그 당시 수도가 델리인데 델리에 이 맹독성 코브라가 너무 많아. 그 당시에 무슨 뱀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리면 죽어. 그래서 영국의 총독부의 엘리트 관료들은 이 코브라를 제거하는 방법을 구상해냅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에게, 인도 국민들에게 코브라를 한 마리 때려 잡아오면 돈을 얼마를 주겠다. 아주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그러면 서로 코브라를 잡아오면 델리 시내에 코브라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코브라 잡아오는 코브라 숫자가 줄기는커녕 더 늘어. 그래서 총독부 관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집집마다 코브라를 키우고 있어. 아니, 한 마리 잡아오면 돈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키워서 많이 잡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독부 관리들이 아이고 이거 아무 효과가 없구나 하고 잡아오는 대가 보상금 지급을 중단해버리자 델리 시내에 코브라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키우던 코브라를 다 갖다 내버리니까. 그렇죠? 이거 돈 안 준다는데 뭐 때문에 먹이 주고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코브라 효과는 코브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공한 인센티브가 오히려 코브라 숫자를 늘렸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 또는 엘리트 집단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의사결정이 결과적으로는 더 안 좋다. 더 안 좋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집단지성의 중요성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혼자 의사결정을 해서 뭔가 시작할 때는 그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상하지 못. 그러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혼자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집단 의사결정, 다시 말하면 집단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 혼자 하지 말고 이것을 비판적 사고라고 합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한쪽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고정관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나 이와 같이 애터미 조직처럼 각양각색, 여러 가지 경험, 학력 또는 나이, 성별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자동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집단지성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요 퍼즐을 맞추는데 혼자 맞추는 것보다는 같이 맞추는 게 더 정확하고 빨라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빠릅니다. 혼자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타는 게 힘이 덜 들어요. 마찬가지 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는 게 이런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서로 집단지성. 어떻게 혼자보다 같이 능력을 발휘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자, 이제 누가 부자가 되는가 본격적으로 한번. 누가 부자가 된다고 했는지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딛고 부자가 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죠. 이 양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녀요. 헨리 포드가 T형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는요, 자동차는 귀족들이 자기 이 기호품처럼 가지고 있던 게 자동차입니다. 너무 비싸서 보통 사람은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헨리 포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자동차를 꼭 귀족만 타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일반 서민도 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일반 서민이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자동차 가격이 싸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려면 노동자의 생산성을 올려야 됩니다. 그 당시 신문에서는 포드 보고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노동자에게 저렇게 많은 임금을 주고 어떻게 이윤이 납니다. 그런데 포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임금을 많이 주는 대신 생산성을 그렇게 끌어올리면 상대 임금은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소득이 많아지면 자동차를 사게 될 테니 그러면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또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자동차 시스템, 그 생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포드예요. 이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담대심소란 말은 담력은 크고 멀리 크게 보면서 심소는 세밀하게 본다는 게, 자세하게 본다. 자세하게 본다. 일반적으로 장군이 갖춰야 할 덕목을 담대심소라고 합니다. 장군은 담력이 크고 전장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부하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장군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자든 리더든 장군이든 애터미 사업자들은 담대심소해야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경제의 흐름을 크게 넓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스폰서, 우리 파트너들 세밀하게, 유통의 흐름을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세심하기만 하면은 큰 실수는 안 해요. 그런데 크게 성공하지도 못해요. 마음이 너무 작으면. 그리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상처를 받아. 파트너 중에는 별의별 인간이 다 있거든요. 그걸 어떡하겠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파트너가 한 조그마한 문제에 대해서 스폰서가 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요, 일을 전개해 나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담대와 심소라는 덕목이 두 개 다 갖추어져야 돼요. 일반적으로 훌륭한 경영자들은 두 개를 다 갖추고 있어요. 애터미 리더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셀프 리더예요. 왜 셀프 리더예요? 자기가 자기를 리드해야 돼. 애터미는 진입과 퇴출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그러니까 곧 자기가 자기를 올바로 리드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리드해야 돼요. 셀프 리더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이 담대 그리고 심소. 담력은 크고 넓게 보고 그렇게 하되 자세한 것까지를 따져봐야 된다. 자, 다음 빈곤은 자기 책임이다. 빌 게이츠 모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죠.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빌 게이츠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한 거예요. 혼자.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자기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늙거나 살거나 죽는 것은 자기 잘못이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것이 자기 죄다. 그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사회의 죄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네 탓이다. 왜 그러는지는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부자의 개념, 누가 부자인가? 우리 국민 모두는 나는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어떤 무의식적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자인가 하는 건데, 부자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돈의 절대적 액수가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을 때 돈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부자입니다. 근데 통상 그렇게 하면 또 애매하니까 자료를 보면은 그게 점점 늘어나긴 하는데 자기 집이 있고 현금이 10억 있는 사람, 그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 집이 있고 현금 10억 있는 분? 근데 그게 또 늘어났더라고. 20억으로 또 늘었더라고. 자기 집이 있고 현금이 20억 정도 있는 사람을 부자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자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부자의 유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 이게 5%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5%입니다. 혼인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많아요. 전문가형 부자, 자기 탤런트를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 과거에 우리는 의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회계사, 이런 변리사 이런 사람들이 이게 됐고, 스포츠 스타들이 부자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굉장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문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이게 30%.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수성가형 부자인데 60%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수성가형 부자가 의외로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일해서 자기 아이디어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상가에 가게를 한다든가 뭔가 슈퍼마켓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됐어요. 자수성가형 부자.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요 자수성가형 부자예요. 이제 자수성가를 해서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 기질을 가져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부자 기질과 가난뱅이 기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기질, 사고만, 부자 A입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만. B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만. 이것은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고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그겁니다. 즉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건 이미 학문적으로 아주 여러 번 증명된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강한 신념이 있으면 거기에 테크닉도 나오고 그렇게 된다. 강한 의지,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 셀프 컨피던스, 자신감이라고 하는 연료가 없으면 성공은 불가능하다. 나는 반드시 3년 이내에 스타마스터가 되겠다, 한 걸음 발전해서 된다. 이게 자신감이에요. 셀프 컨피던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화 감각.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은 성공하고 환경 변화에 둔감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인데 아직도 이 원시 시대 생각, 농경 시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그렇습니다. 워낙 빨라서. 산업화 시대, 20세기 말엽에 정보화 시대가 돌아옵니다.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를 가진 자가 돈을 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년밖에 안 가요. 그러다가 시식사회로 넘어와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워낙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물량 투입적 노동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구멍가게 하고 뭐하고 노동 투입하면 돈을 벌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대인관계. 부자 기질은 개방적, 포용적, 경청, 배려, 겸손, 폐쇄적, 배타적, 오만, 불친절. 자,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다음. 이 양반 어디 많이 본 사람 같죠? 예.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님이 지금 이건희 이 회장님이 부회장으로 승진하셔가지고 첫 출근날에 사무실로 부르셨답니다. 사무실로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휘호를 하나 쏘셨어요. 이걸 잊지 마라. 그게 경청이라는 휘호였어요. 네 말하지 말고 계속 들어라. 이건희 회장님 말하는 거 보셨어요? 부친이 말하지 말고 들으라고 그랬거든. 경청. 그리고 책을 한 권 줬어요. 논어입니다. 논어. 거기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 논어에 사람이 중요하다. 일처리.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빈틈없이 처리한다. 맡은 일은 대충 하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 많다. 나에 대해 근무하면서 이런 건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일 시켜놓으면 말이죠, 일은 대충 해놓고 온갖 다 간섭하고 돌아다녀.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전화 잘하지. 자, 다음 보세요. 자, 실수에 대한 태도, 자기 탓, 책임지려는 태도, 나무 탓.
이게 개라도 뒷동은 지가 친단 말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지가 저질러 놓은 것은 지가 책임져.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저놈이 잘못했다. 자, 분명히 뭐 일이 잘못된 것은 내 잘못만은 아닙니다. 나무 탓도 있고 사회 탓도 있고 조건 탓도 있어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회 탓을 해서 사회가 내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그건 탓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 탓을 해서 상대방 탓을 해서 그 사람이 내 입맛대로 바꿔진다면 그렇게 탓해도 돼요. 그런데 그놈은 내 탓을 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나무 탓으로 돌리면 기분은 좋지만은 자기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탓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반구제기라는 논어에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찾으면은 상대방도 자기 잘못을 찾게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다음 금전지출. 장기적 투자, 단기적 이익 추구.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베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쪽박차요. 쪽박차기 딱 알맞아요. 장기적으로 하면은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 이익을,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면 쪽박차기 딱 맞아요. 자, 돈에 대한 태도. 돈을 귀하게 여긴 거하고 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꼭 인색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쓸 때 쓰고 불필요한 곳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부자가 되려면 소통을 해야 되고, 애터미 사업 같으면 스폰서와 같으면 소통을 해야 되고 베푸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베풀지 않고 내 주머니만 챙기겠다고 하면요, 그 상대방도 베풀지 않습니다. 상호 베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지 내 욕심만 챙기면 안 됩니다. 예, 정신집중. 마찬가지 부자는 몰입하는 성향을 있는데 이게 B는 몰입을 안 해요. 뭔가 쓸데없는 생각만 하거든요. 이와 같이 몰입을 해서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한 회사에 10년, 20년 근무했는데도 전문가가 안 되는 놈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승진도 못하지만은요, 자기 일에 몰입을 안 해서 그래요. 이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1만 시간 일하면 전문가가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당신 하는 일에 몰입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 예. 목표 계획의 일관성, 계획과 실천을 해서 반드시 이것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나는 3년 이내, 5년 이내 스타 마스터가 되겠다. 로얄 마스터가 되겠다. 그때 내 소득은 월천댁이 되겠다. 2천댁이 되겠다. 3천댁이 되겠다. 이거 없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고 끝까지 하면 된다. 자, 새로운 대안 애터미 사업. 자, 이제 IMF와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아직도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 하나의 대안이 애터미 사업이에요. 다른 대안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신 분은 그 대안을 가지고 부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애터미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안이 됩니다. 사회적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에요. 빈곤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대안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애터미 사업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사회적 상향 계층 이동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분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Do just now. 지금 시작하라. 72대 1의 법칙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가 결심한 바를 72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1%도 안 된다.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즉시 시작하십시오. 대안이 아니고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걸 즉시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do together, 함께하라. 앞에 부자 기질이 나왔고 여러 현자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요 두 번째 항목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가 코브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코브라 효과를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가 있어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하면은 앞에서 했던 부자 기질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두 아던트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 반드시 성공하겠다. 내가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장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초기에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울지도 몰라요. 가장 세상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어려운 일이 사람 상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은 내가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 지금까지 내가 계속 부담만 되어들었는데 효도를 하겠다. 그 간절한 마음 하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식 교육, 그다음에 형제간에 대한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봉사,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한 전도, 이런 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간절한 마음이 되면은 성공할 수 있다. 눈앞 기법 절대로 포기하지 마. 이건 현자들이 늘 하는 얘기죠. 실패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 마시다 고노스케 같은 사람들 그렇죠. 예, 이렇게 재심 합력하면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하면 모두 부자 기질을 가지실 수 있고 3년 뒤에 4년 뒤에 모두 큰 성공을 거두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